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7일이고요. 지금 현재 11시 12분 11시 12분 11시 12분 11시 12분입니다. 제가 거의 3년 동안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3년 동안 한 서너 번 정도 시도해 봤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완벽하게 풀었고 이 문제와 관련된 기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인지한 거는 대학 다닐 때 미적분 배울 때 처음 알게 되었던 거고요. 이걸 컴퓨터로 풀겠다고 도전한 거는 2, 3년 전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링크는 제가 전에 다 만들어 봤던 그런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링크를 눌러보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유틸리티가 나오고 여기 내려가 보면요. C++ 20 표준에 compare equal, compare not equal 이런 함수가 C++ 20에 새로 도입되었는데 두 정수를 비교할 때요. 정수의 데이터형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signed고 하나는 unsigned일 때 두 정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올바르게 비교하는 거. 데이터 손실 없이 올바르게 비교하는 게 결코 쉽진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unsigned integer고 하나는 signed integer라면 두 데이터를 모두 signed integer로 부호 있는 integer로 변환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unsigned integer 부분에서 signed integer로 변환할 때 데이터 손실이 생긴단 말입니다. 다행스럽게 C++ 20에서 이런 새로운 알고리즘이 도입되었는데요. 여기에 총 6개가 있는데 compare equal과 compare less 이 두 함수 알고리즘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구현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를 자세하게 분석해야 돼요. 이번 동영상에서 이거를 다루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문제를 겪었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문제를 겪거든요. C++ 표준위원회에서 동일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함수를 표준으로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요. next after라 그래갖고 이 링크를 눌러보면요. next after라는 이런 함수가 원래 C++ 11에 도입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게 C++ 11에 도입된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썼는데요. 이제 C++ 표준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제가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C++ 23에서 이게 좀 더 확장이 됐죠. 이렇게 또 확장이 되는데요. 이 함수는 부정적분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게 필요 없는데 부정적분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을 풀 때 이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 함수도 전에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C++ 표준에 들어있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원했던 그런 기능을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말하면요. 내가 풀려고 했던 많은 문제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풀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책으로 또는 텍스트로 구할 수 없으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부정적분 문제를 풉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려고요. 3년 동안 3번에서 4번 정도 시도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Electricity Magnetism을 엽니다. 빈 공간을 선택하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093 Improper Integrals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improper 1.cpp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웰컴 창은 닫고요. 제가 토마스 캘큘러스 이 책을 복사해서 Electricity and Magnetism 93번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폴더를 다시 열어보면요. 이 PDF가 들어있는데 이 PDF를 엽니다. Ctrl B 하고요. 토마스 캘큘러스 Early Transcendental 14판이고요. 여기서 8장을 보면요. Improper Integral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8장 섹션 8에서 Improper Integral이 나와 있고요. Improper Integral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infinite limits of integration, 그러니까 적분의 한계가 이렇게 무한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피적분 함수가 수직으로 점근선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점근선 형태로 나오는 적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동영상은 526페이지 example 1, 여기서 이 피적분 함수가 있고요. 상한이 무한대로 접근하는 이런 적분을 풉니다. 결과는 1로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푼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C 랭귀지 프로그래밍 하는 거 배우는 거는요, 매우 작은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풀 때 이런 로피탈 룰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이거를 대수적으로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수적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 극한을 적용하려면요, 컴퓨터 내에서 인터프리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방식은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또 그렇게 알고리즘을 구현해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수학적 정의를 가지고 문제에다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피적분 함수 자연 로그 x 오버 x 스퀘어 이거를 테일러 시리즈로 팽창한 다음에 극한을 때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테일러 시리즈로 팽창하는 것도요,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 방식은 힘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이거를 테일러 시리즈로 팽창한 다음에 극한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테일러 시리즈를 생성하는 그 자체 내에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런 방식을 쓰면 안 되고 수치 해석학적으로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 무한대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처리할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링크를 붙여놓고요. 이 링크는 나중에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include cpg std extension include cpg calculus namespace cna cpg numerical analysis. 그리고 이 문제는요, 토마스스 캘큘러스 14th edition 챕터 8.8 improper integral 여기에서 온 거고요. improper integral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infinite limits of integration, 그러니까 요 극한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가 세로로 점근선을 가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나면요,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 문제에서 조금만 수정해주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void improper integral, 이거는 infinite limits, 이렇게 해서 함수 이름을 만들고요, int main에서 이 함수를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using namespace cna commands가 필요하고요, using namespace cpg operators and constant가 필요합니다. 위로 좀 스크롤 하고요, 이거를 붙여놓고요. 이 문제는요, example 1이고요 526페이지입니다. example 1이고 526페이지고요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uto F 하고요, SED floating point 오로 X고요, return을 하는데요, SED log X에 X 곱하기 X.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피적분 함수입니다.
로그 x가 ln x이고요. x의 제곱으로 나눈 게 피적분 함수입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오토 인티그레이션 f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부터 적분해 나가는데 cna 인티그럴 이렇게 하고요. 이 피적분 함수를 보내주고요. 피적분 함수를 보내주고 std array 했어요. 하한 일정 공을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상하는요. 이 무한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무한대 해결하는 거 쉽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 이 f 피적분 함수를 적분하고요. 이거를 제가 조금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하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붙여놓고 이전 적분에서 10부터 시작했으니까 10.0에서요. 이번에는 100이고요. 100에서 1000이고요. 1000에서 만이고요. 만에서 10만이고요. 10만, 100만. 이게 보기가 힘들면 이렇게 콤마를 넣으면 숫자를 읽기가 쉽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10배씩 곱해 나가는 겁니다. 적분의 극한을 이런 식으로 늘려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std cout int gf는 int g f cpg and 이렇게 해서 이 피적분 함수를 적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1로 나오면 되는데요. 이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093 improper integrals 이렇게 했어요. 어떤 컴파일러를 사용해도 상관없는데요. 인텔 컴파일러로 해보겠습니다. ICXCL이고요. Q, SDD, C++10이고요. EHSC, FNO, SQL, 파일 이름이 improper 1.cpp고요. oi.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이 명령줄 프롬프트를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거의 1에 근접해 갑니다. 조금 있다가 이거를 더 확장시키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거를 이제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으로 만듭니다. 스크롤 하고요. 여기에서 auto integral positive infinity 여기다요. std floating point t 쓰고요. auto f에서요. t의 lower bound를 씁니다. 여기 세미콜론 잊어버리면 안되고요. 제가 보기 좋게 줄바꿈을 좀 하겠습니다. t sum은 0으로 초기화하고요. start는 lower bound로 초기화합니다. context for t infinity 이렇게 하고요. std numerical limits에 t를 보내고요. max에서 t에 10을 나눕니다. 만약에 lower bound가요. 이게 lower bound고 upper bound는 positive infinity입니다. 이게 1보다 작을 때는요. sum 이렇게 해서 cna integral f를 적분하는데요. lower bound에서 1까지 적분하고요. start를 1로
지정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요, 이 적분할 때 로어 바운드가 꼭 1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1보다 작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로어 바운드가 하한이 1보다 작을 때는요, 그 작은 값에서 1까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해 갑니다. 이렇게 하고요. for t는 a는 start 이렇게 하고요. a는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보다 작아야 하고요. a에다가 곱하기 이퀄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괄호로 처리했고요. 섬에서 적분을 해 나가는데요, cn에 인티그럴 f를 보내고요, a에다가 곱하기 이퀄 10 이렇게 해준다. 여기에다 쓰고 또 여기에다 쓰면 두 번 작업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이렇게 변경을 해버리면요, 이 값도 바뀌어 버립니다. 이 값도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따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return sum을 하면 양의 무한대로 적분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올라가서요, 이제 이거를 disable 하고요, 이거를 좀 들여 쓰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했어요. 여기다 붙여 놓고요, 이거를 그대로 적분하면 됩니다. 여기서요 f를 보내고요, 이게 f이고요, 이 함수입니다. 로어 바운드는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는데요, cls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매우 정확하게 1이 계산돼 나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최적화 할 겁니다. 일단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는요, example 2를 풀어봅니다. 이 example 2는요, 계산해보면 결과값이 8가 나옵니다. 이거를 여기다 붙여 놓고요, 526페이지 또는 527페이지 example 2고요 5로 G로 하고요, 이게 인티그란드인데요, std floating point x이고요, 세미콜론 하고 여기에 키워드 오로를 빼먹었습니다. 1 over 1 더하기 x 곱하기 x가 이 인티그란드이고요, 오로 int g의 g이고요, 이거를 그대로 부릅니다. 함수는 이 g이고요, 하하는 역시 하하는 0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칭되기 때문에요, 0.0입니다. 여기다가 2배를 곱해주면요, 이 값이 계산될 것입니다. 이거를 복사했어요. 여기다 붙여놓고 int g는요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파이 값이 나오면 됩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빌드 해보고요, cls 파이 값이 나왔습니다. 정밀도를 좀 더 올리려면요, cout precision 이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12단위까지 표시해보고요, 붙여놓고 파이 값을요, 파이 이렇게 출력해서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cls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5자리, 6자리, 7자리까지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정확합니다. 이거 굉장히 정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대수학적으로 계산하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P가 X의 P승에서 P가 1보다 크면, 다시 말해서 2, 3, 4, 1보다 크면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example 3이고요. 오로 h로 놓고요. SED floating point 오로 x고요. 세미콜론하고 return을 하는데요. 1 over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SED 파워 x에다가요, 예를 들면 3.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의 3 컨트롤 1 x의 3승분의 1입니다. 역시 오로 int g h 하고요. 이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여기에 놓고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야 합니다. 지수가 1보다 작으면요,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게 h고요. int h를 출력합니다. 이 함수가 h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r 이렇게 보면요, 0.4999 0.5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P가 지금 3이고요. 이 식에서 보면 지수가 3일 때 3 빼기 1은 2고요. 2분의 1은 0.5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이게 0.5에 거의 근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요, return 1 over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게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cls r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위로 올라가서 이 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식은 525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525페이지 이론 해설이고요. 오로 i로 하고요. SED floating point 오로 x 하고요. 세미콜론 하고 return SED exp에요. 마이너스 x 오버 2. 그래서 이 인티그란드 2에 마이너스 x 오버 2 2분의 마이너스 x 이 인티그란드를 지정했고요. 이걸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이거를 i로 바꾸고요. i로 바꾸고 여기다 i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 2가 나오면 맞습니다. cls r 이거는 0부터 가야 됩니다. 0 하한이 0입니다. 0 하한이 0이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cls r 거의 2에 가깝습니다. 아니면 이 프로시전을요, 예를 들어서 6자리로 바꾸면 숫자가 좀 더 보기 좋게 나올 것입니다. cls r 6자리로 했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